안녕하세요. 태수형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부자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거 보면 저 진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그냥 별의별 얘기 정말 많죠. 부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가구 순자산 기준으로 한 대충 33억 정도가 1%의 커트라인이고요. 그리고 10% 커트라인은 한 10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의 기준이 조금 낮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나, 생각보다 1%가 진짜 별로 안 높네요. 저는 100억은 돼야지 상위 1%라고 생각했는데 33억이면 1% 커트라인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1%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부의 목표를 세울 때 너무 과도하게 엄청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요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전업으로 그것도 규모감 있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하려면 사실 또 기질도 굉장히 사업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맞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목표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00억 정도는 돼야지 상위 1%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33억을 모으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33억이라면 대략 강남 아파트 한 25억에다가 현금 8억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저보다 한 10년, 20년 먼저 사신 분들 케이스를 보면 되는데, 서울에서 이제 바깥분은 회사를 다니고, 이제 전업 엄마가 애들 키우면서 메뚜기 뛰면서 이사를 한 7, 8번씩 다니셨어요. 정착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강남 가까운 데서, 졸업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돈 좀 모으면서 결국에는 은퇴 시점에는 강남에 이제 집이 하나 있고, 수익형 물건이라든지 또는 다른 집이라든지 작은 집이 또 하나 있고, 요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33억이고, 물론 여기다가 퇴직금이나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별도로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또 지방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33억이면은 아파트가 만약에 5억이라고 치면은 꽤 괜찮은 또 건물도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음, 그 정도가 1% 수준이라면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목표가 될 수는 있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자, 저도 1%를 목표로 열심히 도전해 봐야겠어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태수 형은 1%세요? 궁금하면 500원. 근데 저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의 저와 미래의 제가 되고 싶은 저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고 특별히 근심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금전을 포함해서 여러모로 삶에 안분지족한다. 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니라. 태수 형이 만드신 말씀이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우고 다니는데 저는 하여튼 가진 거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음, 음. 저는요, 근데 일단 다 필요 없고요. 상위 1% 클럽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그런 목표를 잡으셨으면 제가 보기에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하기 엄청 어려운 거를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쉬운 거, 첫 번째, 목표를 이루겠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목표에 몰입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무의식이 그거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면 강남 아파트 임장을 한번 다녀오시라 그랬잖아요. 다녀오셨어요? 아,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요. 일단 몰입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잠을 자면서 잠꼬대로 강남 집 사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한 거죠. 일단은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임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 갔거든요. 딱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를 열심히 보다가 조용히 집에 왔어요. 아, 그러면 안 되고요. 집을 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피디님이 거기 미래의 피디님 집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5년, 10년 후에 살 집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동산에 전화해서, 어디에 40평대 내가 오늘 몇 개를 살려고 하니까, 거기 살려고 하니까 몇 개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살 집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쫄리지 않고 집 안까지 반드시 들어가서 임장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렬한 열망을 가졌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걸 뭐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못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뭐 엄청난 그런 자본주의, 서적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벌써 한 20년 훨씬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반복해서 한 3회, 4회, 5회 반복해서 읽어서, 체득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책 저도 있어요. 저도 몇십 년째 집에 묵혀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꺼내서 읽어봐야겠어요. 꼭 읽어보세요. 예.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뭐 인생을 살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저는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기질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 감수성, 또는 뭐 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감수성, 또는 자신의 그릇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뭐 자기가 스스로 어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야지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손자병법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우리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려면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탐구를 안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바르게 인생을 잘 살지 못하게 되는데 투자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 투자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주팔자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봐주시는 분이 제가 흑토 기운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동산이 너한테 딱 맞는다. 부동산 투자를 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 기질에 잘 맞는 부동산 투자에 이제 몰입하면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글쎄요, 자신을 잘 아는 게 인생의 출발점이긴 한데, 남이 한 말을 그렇게 믿지는 마시고,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만, 제가 보기에 사주도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보조수단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두루두루 더 탐구를 해보시고, 자기가 어떤 투자가 맞을지에 대해서 자기 기질을 기반으로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부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기회에는 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잘 살려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